19세기와 20세기에 태어난 150억 명 중에 단 7명이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 세상 전체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해보라.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두, 프린치프, 에디슨, 빌 게이츠, 마틴 루터 킹. 사실 이 목록이 가장 의미 있는 인물들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 7명이 자신의 족적을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은 국경에서부터 기술, 사회 규범까지 거의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프로젝트 혁신 사건도 마찬가지다. 20세기에 다음의 것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라.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맨해튼 프로젝트, 백신, 항생제, 아르파넷, 9.11 테러, 소비에트 연방 몰락. 20세기에 있었던 프로젝트와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 수십억 개, 수조 개. 하지만 이 8가지 사건만 봐도 다른 것들에 비해 세상 질서를 수십, 수백 배 바꿔놓았다. 세상에는 놀랄 일이 생긴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미래의 가이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과거는 가이드를 거의 주지 않거나 전혀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유례가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테고, 이는 경기 침체나 전쟁처럼 무서운 사건은 물론 혁신처럼 좋은 사건에도 해당한다. 반갑습니다. 도쿄형님입니다. 미래에 발생한 유례없는 사건에 과거의 경험들은 가이드를 전혀 주지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과거가 미래의 척도가 된다고 믿고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의미있고 검증된 척도들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영향을 받는 주제가 딱 2가지 있다. 바로 건강과 돈이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의료업계는 큰 업적을 이루었으며 그 덕분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건강해졌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업계, 다시 말해 금융업계는 이야기가 다르다. 지난 20년간 금융업계는 최고 대학 출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쓸어갔다. 하지만 금융공학이 우리 개인을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 금융공학이 우리 개인 금융을 개선하는 법을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하고 있을까? 은퇴를 더 잘 준비하고 있을까? 돈이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 나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물리학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리학과는 비슷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리학은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은 다르다. 금융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른다.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왜 약세장 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지 이해하려면 미래의 기대 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켜봐야 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확대경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역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역사의 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고민해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이 현 사회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한 번 더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역사는 사람이 반복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실패한 사업가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걸까?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리스크의 불운한 측면을 경험한 투자자는 포브스 표지에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운이 좋았던 투자자는 분명 표지에 실린다. 두 사람은 똑같은 동전을 던졌는데 우연히도 서로 다른 면이 나왔을 뿐이다.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돈과 관련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어떤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어떤 사업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리스크와 행운은 도플갱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말이다. 그러니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무적이 아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총격인 리스크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 리스크는 당신의 인생을 단숨에 뒤바꿀 수도 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때는 투자를 잘못했고 저때는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려 들지 마라.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생살이에 운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수 더러우면 빈 깡통 차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자코인 하나 들어갔다가 운 좋아서 50배 100배 먹으면 벼락부자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언제든 뒤로 고꾸라질 수 있고 지금 투자에 실패해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렸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마음가짐 말이죠.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뭐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상황에 맞춰 최선의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한다. 하지만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결국 돈이 내지 않은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 약간의 부는 내가 아플 때 며칠 일을 쉴 수 있다는 뜻이다.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찾은 일자리에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6개월치 비상 자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쉬더라도 별일 없다. 더 많은 부가 있다는 건 월급이 좀 낮더라도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근 시간이 더 짧은 것을 택할 수 있고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건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빼앗아가는 겁니다. 몇 천억 있는 사람에게 벌금 수백억 징수해봤자 아무 의미 없죠. 대다수가 시간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는 돈의 의미는 말할 것도 없겠죠. 상상 이상으로 책이 좋았습니다. 총 20가지 이야기 중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외에도 인상 깊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뻔한 돈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독창적이고 재미도 있으며 유의미한 내용도 많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책이고 뻔한 투자책 말고 색다른 관점과 개념이 점철된 책을 찾으신다면 꼭 읽어보십시오.